이 기록의 목적은 당신이 상상력을 사용하여 모든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력의 창조적 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사실적인 것에 무의식적으로 굴복하고 외부 세계를 기반으로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이 창조적인 힘을 발견하게 되면 당신은 과감하게 상상력이 최상위에 있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며 모든 사물들을 상상력의 지배하에 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간 내부에 신성한 힘이 있다고 말할 때 이 신성한 힘은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 내면의 창조적 힘입니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상상력으로 만들어지고 토기장이의 진흙과 같은 유연함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네빌, 나는 자네가 상상력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는 걸 좋아해. 하지만 내가 그것을 듣고 있을 때 나는 늘 손가락으로 의자를 만져보고 내 발을 카펫 속에 넣어 내 현실 감각과 외부의 사물들이 존재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네. 그는 분명 아직도 여전히 손가락으로 의자를 만지고 발을 카펫 속으로 넣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손가락으로 의자를 만지지도 않고 발을 전동차의 발 받침대에 밀어넣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7살이 된 젊은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지만 그녀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없는 혼자 사는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얻을 만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웨이트리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꽤 늦은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동차 안에는 휴가를 보내기 위해 집으로 가면서 즐거워하는 소녀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고개를 하늘로 내밀어서 눈물을 비와 섞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동차의 레일을 잡고 그녀는 눈을 감고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이것은 비가 아니라 바다에서 온 뿌연 물보라이고 내가 맛보는 것은 눈물의 소금이 아니라 바람에 실려오는 바닷가의 소금기야. 또 여기는 샌디에이고가 아니고 나는 지금 배를 타고 있고 나는 사모아만으로 항해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모든 것을 현실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여행은 끝났고 전동차 안에 사람들 모두는 내렸습니다. 열흘 뒤에 그녀는 시카고의 한 회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몇 년 전에 유럽으로 여행하던 그녀의 숙모가 여행을 떠나기 몇 년 전에 $3,000를 예치해 두었는데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이 돈을 조카딸에게 지급하라는 지시가 포함된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방금 숙모가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전달받았고 이제 그녀의 지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이 소녀는 사모아만으로 출항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들어섰을 때 그때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 속에는 바다의 소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뿌연 물보라가 있었고 그녀는 한 달 전과 같은 감정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다른 점은 이번엔 객관적 사실로 느낀 것이죠. 제가 강연하는 이 모든 기록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법을 다룹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진 훌륭한 상상력을 사용해서 소원이 성취된 느낌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느낌 속에 머무르게 하고 그 상태 속에서 어떻게 잠들게 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소원이 성취된 그 상황 속에 있다고 느끼고 그 안에 머무르시면서 잠이 든다면 여러분은 잠들 때 그 상태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제 경험으로 미루어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소원이 성취된 그 상황에 머무르며 모든 현실감을 부여하세요. 그리고 모든 감각적인 생생함을 느끼면서
조용히 잠에 빠져드세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이 의식적으로는 절대 고안해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연속적 사건들을 거쳐 외부적으로 실현시켜주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자, 여기 좀 더 실용적인 테크닉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렸다면 가능한 한 생생하게 그것을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상상하십시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돈이 없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집과 그 안에 제가 원하는 물건들을 넣어서 실물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저는 잠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피곤하고 졸린 상태에서 저는 제가 실제로 원하는 집에 있다고 상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난다면 그 집의 바닥에 발을 디뎌볼 것이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 가구를 만지며 단단한 촉감을 느껴보고 내가 바라는 집의 모든 방들을 걷는 상상을 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깊이 잠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의식적으로는 고안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집을 현실로 만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여러 번 시도해본 결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만약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원한다면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승진한다면 내가 어떠한 추가적인 책임이 따를까? 승진한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말할까? 나는 무엇을 볼까?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고 나서 상상 속에서 내가 그것을 이룬 것처럼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인생의 반려자를 원한다면, 즉 어떤 멋진 여자나 남자를 찾고 있다면 실제로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상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성이었다면 제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행동 중 하나는 결혼 반지를 끼는 것입니다. 나는 상상 속에서 손을 가져가 그 반지를 느낄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 느낄 것입니다. 나는 가능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감각적 생생함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 속의 반지를 느끼면서 결혼했다는 것을 암시하며 잠들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가서 편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가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내 침대에서 나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노니 나는 내 영혼이 사랑하는 그를 찾았으니 나는 그를 놓아주지 않고 나는 그를 내가 태어난 어머니 집에 데려가서 나를 품으셨던 그 방으로 들어가노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시를 현대 영어, 실용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의자에 앉아 나는 내 느낌을 통해 내 소원이 성취된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느낌을 통해 내가 그 상태에 들어간 후에는 그것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느낌을 생생하게 유지하고 그 느낌 속에서 잠들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고 나를 품었던 그 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상상력의 이 환상적인 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는 더 이상 이것을 알기 이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삶에 애정을 가지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은 당신의 상상력을 성취된 소망의 느낌에 집중해서 그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것입니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소원이 성취된 느낌 속에서 살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를 자신이 이 세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중요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상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순간 이성과 우리의 감각이 여러분의 상상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 충동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 무의식적 충동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익숙한 것들에 다시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시도해 보라고 권합니다. 계속해서 시도한다면 고대인들의 위대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만의 이상하고 놀랍고 상징적인 형태로 그것을 말해 주었지만 불행히도 여러분과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오해하여 그것을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으로 그것을 남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상력은 우리를 내면의 세계와 접촉하게 합니다. 이 내면의 세계는 존재하고 있고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생각한다면 단지 가능성으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상상력 안에 거주하고 머물렀을 때 그것들은 압도적으로 현실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상상력의 위대한 힘에 대해 들었을 때는 1933년 뉴욕에서였습니다. 제 오랜 친구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해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 친구는 복음서의 중심 인물을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거대한 집이 아니라 나의 바람입니다. 제가 바라는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그 상태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무른다면 저는 그것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제 아버지 집이 있는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 섬으로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뉴욕에서 밤마다 잠이 드는 것처럼 잘 때마다 바베이도스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상상하고 잠을 든다면 그것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시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잠들 때마다 저는 제가 바베이도스의 아버지 집에서 잠들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한 달이 끝날 무렵 가족으로부터 겨울을 바베이도스에서 보내라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해 12월 초에 바베이도스로 향했고 그때부터 저는 제 안에 구세주가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그것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일어난 후에도 저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일어난다는 것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생해서 어차피 일어났을 일이야 라고 느끼거나 스스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놀라운 여러분의 경험을 잊고 원상태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만약 제가 그 느낌, 상상한 분위기와 감각적 생생함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할 때 그것에 대해 생각하겠지만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여기 앉아 있고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물리적으로 이곳에 앉아 있지만 어떻게 상상 속에서 이 방을 지우고 제 자신을 공간적 다른 한 지점에 두고 그곳을 실제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쉽습니다. 제 상상력으로 제가 실제로 원하는 곳에 내가 있다고 상상함으로써 내면적으로 그 상태에 접촉해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원하는 곳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어떻게 제가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세상을 묘사할 때 그가 보는 것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습은 그것을 관찰할 때 제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세상을 묘사할 때 상상으로 제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위치와 결부해서 세상이 드러나기에 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거기에 없지만 상상 속에는 거기에 존재합니다. 나의 상상력이 나의 진정한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 속으로 그곳에 가서 그곳을 생생하게 만들면 저는 육체적으로도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잠이 들 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실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상상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기법입니다. 여기에 또 상상력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연습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구성 기법입니다. 매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그날 하루의 장면들을 재구성하면서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장면을 상상 속에서 그대로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우편으로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다면 편지의 내용을 재구성해보세요. 마음속으로 그 편지의 내용을 다시 써서 당신이 받았으면 하는 소식에 맞게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는 당신이 받고 싶었던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자신에게 그런 편지를 받았다고 상상하십시오. 최근 뉴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강연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재구성 기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 일과가 끝나고 피곤한 상태에서 그날의 모든 사건들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잠이 듭니다. 저는 그녀에게 잠이 들기 직전 모든 전체의 하루를 재구성해서 당신이 경험하고 싶은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재구성 기법을 듣고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2년 전 며느리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녀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손자에게 적어도 24개가 넘는 선물을 보냈지만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구성 기법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상상력으로 2통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손자로부터 오는 편지, 다른 하나는 며느리로부터 오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그들이 자신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왜 그녀가 그들을 보러 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7일 연속으로 했습니다. 그녀는 상상 속에서 그녀가 받았다고 상상한 편지를 손에 들고 이 편지를 반복해서 읽으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잠들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그녀는 며느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손자와 며느리로부터 온 2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 할머니가 8일 전에 자신에게 쓴 상상 속의 편지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재구성 기법은 당신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친구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떠올리고 행복한 표정을 한 친구를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너가 너무 좋아 보여.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인다. 라고 말한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나도 이렇게 좋아 본 적은 없었어.
라고 대답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 만약에 당신이 발을 다쳤다면 정상적인 발인 것처럼 걷고 당신의 발이 정상이었을 때처럼 암시하는 드라마를 상상하고 그것을 반복하세요. 외부 세계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상상 속에서 할 때마다 여러분은 외부 세상에서 그것을 실제로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주의를 강렬하게 끌어들여 재구성된 행동에 완전히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상상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감각이 확장되며 결국 내면 세계에서 만든 이 비전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풍요로운 삶은 우리가 상상력을 창조자로서의 감각을 가질 때 발생합니다. 성취된 감정의 느낌에 중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상상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모든 성공적인 작동의 비밀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당신의 의도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인간의 모든 진보 단계는 의식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자발적인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모든 시인이 통제된 생생한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이 시를 들어보십시오. 그대의 가슴 속에 그대는 하늘과 땅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대가 보는 모든 것은 이것이 외부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내부, 그대의 상상력에 있으며 이 세상은 상상력의 그림자에 불과하도다.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이 방법을 계속해서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상상력이 창조주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